시민이 주인되는 정치혁신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하게 된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영랑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고 설레입니다. 저는 1976년 한국 정치문화의 수도라 불리우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 풍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이곳 강원도 강릉으로 올라와서 간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주문진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인이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한 후 2011년부터는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리더십 등 CEO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강릉 맘마미아라 불리우는 여성단체를 운영하여 공동육아사업, 스마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봉사단체를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을 둔 싱글 워킹맘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당하고 씩씩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더니 2019년에는 강원 도민일보가 주관하는 강원 여성 경력 이용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소신 있게 당당하게 앞장서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혐오 정치로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도덕성의 문제, 저질스러운 막말, 패거리 정치,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들이 점점 더 정치냉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권은 권세이기도 하지만 저울추라는 균형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힘은 나누고 덜어내어 균형을 잡는 것인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저는 그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며 소신의 정치, 섬김의 정치, 상식의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마를 하였습니다. 저의 주요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1인의 입법기관입니다. 그 역할에 맞게 입법 공약을 제1호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 친인척 수의계약 방지법입니다. 한국인에게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는 신앙과도 같아서 일종의 경로 우선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고성이 강하면 아무리 공공성을 표방하더라도 이질적 다양성을 차단하는 폐쇄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이치와 같으므로 권력에 의한 부조리와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는 국민 통제의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6천 이내 사업자는 해당 지역구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10%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전년도 대비하여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되었을 때는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판검사 법조인 정계진출위해법입니다. 입법부는 대표성, 통제성, 입법성이 주된 기능입니다. 특히 대표성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법조인 출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선진 외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조인 출신의 의원 발의나 입법 성공률 등이 비법조인 출신 의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거나 편중된 법조인의 국회 진입이라면 최소한의 균형을 위해서는 판검사 법조인들이 정계 진출을 위해서는 퇴임 후 10년 이후라는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선거의 시스템 공천제도 도입입니다. 얼마 전 강릉시청 앞에서 현역 시도의원들이 플랜카드를 들며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경선도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공당의 다른 예비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천은 경선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두 후보는 컷오프가 되었고 현직 의원이 공천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치는 여전히 계파 중심의, 특정 지역 중심의, 그리고 보수 중심의 정치를 통해 눈치 보기와 맹종주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용고와 줄서기가 아니라 오로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으로 참된 일꾼을 선택하고 패거리 정치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삼아 상향식 공천이 실현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프라인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주된 요소는 자원, 시스템, 사람입니다. 특히 양질의 창의 인재를 육성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 선량을 희망하는 정치지망생들을 키우는 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권력을 맛본 정치인 대부분은 그 권력을 가능한 한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욕심을 부리고 후배 양성에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정치인 또는 잠재적 선량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소양과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도 또는 엄두도 낼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정치 교육의 플랫폼인 정치 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설입니다. 권력을 위임해준 주인들이 국회의원과 지역 이슈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청하는 기회와 공론하는 장을 상시로 열어놓아야 합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같이 뒤에서 불평과 소가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선출해놓고 높은 사람으로 인식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소통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낮은 자세로 거리를 좁혀서 더욱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개설하겠습니다. 이렇듯 저의 5대 공약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공약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쩜 현실 정치와 이상 정치의 괴리감을 축소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늘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는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정치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간절함과 더 이상 슬픈 역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월 10일 희망의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의 공감 명언이 있어 소개해드리며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